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장병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해마다 열린 퍼레이드는 취소되고 대신 올해는 가상 기념식으로 대체됐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최대 10명까지의 모임이 허용됐습니다. 해변을 재개장하는 등 제한 조치 완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미 전역 해변 등에는 대규모 인파가 몰렸습니다. 보건당국자들은 코로나19 2차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면서 학교를 최대한 빨리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재개한 일부 주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4,105명 늘어난 170만 541명, 사망자는 384명이 늘어 99,684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104명이 늘어 37만 2,297명, 사망자는 71명이 늘어난 29,302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758명이 늘어나 15만 6,142명, 사망자는 13명이 늘어 11,1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전몰 장병을 추모하는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그동안 해마다 열리던 퍼레이드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취소됐습니다. 대신 소셜미디어를 통한 가상 기념식으로 대체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워싱턴 DC 인근의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 용사 묘지에 헌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화 후 펜스 부통령, 에스퍼 장관과 함께 묵념했고 별도의 연설은 없었습니다. 예년에는 알링턴 묘지에서 기념식이 열리고 정부 강요와 군 수뇌부, 퇴역 군인과 가족 등이 참석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많은 군중이 모이지 않고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또 매년 전국에서 참전 용사 등이 오토바이를 타고 워싱턴 DC에 모이는 퍼레이드도 열려왔지만 올해는 전국 차원의 행사는 모두 취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 우리는 결코 그들을 대체할 수 없다. 우리는 결코 그들에게 보답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청은 워싱턴 DC 내셔널몰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포함해 베트남전 및 2차 세계대전 참전기념비 헌화 및 기념식을 녹화해 이날 공개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측은 한국전 참전기념비 재단과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방문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1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800명에 근접했던 걸 감안하면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3월 24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뉴욕주는 이제 최대 10명까지의 모임이 허용되고 해변이 재개장하는 등 제한 조치 완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하루 새 84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증가치로 지난 3월 24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여전히 작지 않은 규모지만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하루 사망자 수가 800명에 근접했던 것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비극이라면서도 늘 하루 사망자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기대해왔다며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신호이자 정말 좋은 뉴스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뉴욕주는 제한 조치 완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최대 10명까지의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고 미드 허드슨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26일부터 롱아일랜드 지역에 대해서는 27일부터 1단계 경제 정상화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뉴욕주는 총 10개 지역 가운데 핑거레이크와 모크밸리, 서던 티어와 노스 카운티, 센트럴 뉴욕, 웨스턴 뉴욕, 주도 올버니 등에서 1단계 경제 정상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뉴욕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미 전역 해변 등에는 대규모 인파가 몰렸습니다. 오랜만에 연휴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문제는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당국자들은 코로나19 2차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4일 CNN과 ABC, 포브스 등 언론은 미국 50개 모든 주가 단계적 정상화에 돌입한 가운데 많은 주들이 휴양지를 개방하면서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해변과 식당, 주점 등으로 몰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베니스 비치에서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 머틀 비치 등이 많은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고 미주리에선 휴양지 호수 주변 주점과 식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캘리포니아 베니스 비치에선 얼굴을 가리라는 디지털 광고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ABC는 이 광경을 두고 10만 명에 육박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무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데버라 벅스 백악관 태스크포스 조정관은 ABC 디스위크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만일 당신이 밖에 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없으면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한 식품의약국 국장은 트위터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코로나19가 아직 억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거듭 상기시키고 싶다고 경고하고 자신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자들이 이렇게 코로나19 2차 확산을 우려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를 재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면서 학교를 최대한 빨리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위터를 통해 학교들이 최대한 빨리 개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폭스뉴스와 소속 앵커 스티브 힐턴의 트위터 계정을 첨부했습니다. 힐턴은 트럼프 대통령 트윗 전 뉴스 프로그램에서 불필요한 피해가 더 생기기 전에 학교를 재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힐턴은 또 마스크 착용은 괜찮지만 의무 체온 검사는 넌센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나라 전역에서 확진 숫자와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다며 경제 재개방을 주장해왔습니다. 재개방 문제로 각 주와 개방 요구 시위대가 충돌할 땐 공개적으로 시위대의 편을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섣부른 재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코로나19 2차 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지난 10일 상원 청문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너무 빠른 경제 재개방은 집단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당시 가을 학기에 재등교를 가능하게 할 치료법이나 백신을 확보한다는 생각은 다소 머나먼 다리일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미 전역 50개 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했던 봉쇄를 해제하고 경제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재가동 속도도 점차 가속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미 우려했던 것처럼 일부 주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지난주 한 주 동안 확진자가 1,050명 이상 늘었다며 경제활동 재개 이전에 비해 35%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엘라베마주 정부는 극장과 볼링장 영업 허가 등 경제활동 재개 영역을 더 확대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역시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고를 기록했고 아칸소주의 에이자 허치슨 주지사도 23일 주가 2차 확산 사태를 맡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발 추세를 분석한 결과 미국 24개 주가 경제활동 재개를 시작한 이후 이전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텍사스주를 예로 들고 텍사스는 지난 1일부터 식당 등의 영업을 재개했는데 1일 평균 신규 감염자가 4월 말 827명에 2배 이상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단계적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도 20일 기준 인구 10만 명당 신규 감염자 수는 4.8명으로 8일 4.2명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다만 뉴욕주는 지난 15일부터 봉쇄 완화에 들어갔지만 최고 10,000명 이상이었던 신규 감염자 수는 2,100명 전후로 감소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 이어 이번에는 남미가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브라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2주간 브라질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28일부터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NN 등 언론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2주간 브라질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28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켈리 맥커넨이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외국에서 새로운 감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양국 간 상품 교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유럽과 미국에 이어 이번에는 남미가 새로운 코로나19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지난 22일 언론 브리핑에서 많은 남미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는 브라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5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브라질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6만 5,213명입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코로나19 환자 급증에도 코로나19를 작은 독감에 비유하고 경제활동 재개를 강행해 거센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버지니아주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골프를 즐겼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가 10만 명에 육박한 상황에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코로나19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골프장에 나가 골프를 즐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 복귀는 미국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되돌려놓고 경제적 재가동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이미 10만 명에 육박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견한 수의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주지사들에게 주말 종교 집회와 예배를 허용하도록 하고 주말에 사회적 거리두기만 지키면 야외 활동과 스포츠를 즐겨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23일 검은 바지와 흰 골프 티셔츠, 흰 모자 차림으로 백악관을 나섰습니다. 나중에 트위터에는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카트에 혼자 타고 이동하거나 골프채를 휘두르는 모습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직은 골프카트에서 트위터를 하는 것보다 그 이상에 관한 것이라며 대통령직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결정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질 것을 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자신은 준비되리라 약속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유학생의 OPT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내 실업률이 급증했기 때문에 미국인 대학 졸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경제 회복과 성장에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3일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유학생들의 대학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유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학생비자 상태에서 미국 기업에 1년간 또는 과학 엔지니어 전공자의 경우 3년까지 취업할 수 있는 이른바 OPT 프로그램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OPT 제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 제한 조치 패키지 가운데 하나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히 OPT를 어떻게 제한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의료 분야 졸업자 등에 대한 예외를 전제로 프로그램을 1년 정도 중단하는 방안도 논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 기업들은 미국의 성장과 경제 회복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기업 300여 곳과 경제단체, 고등교육기관들은 지난 21일 취업비자 발급 제한을 검토 중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숙련 노동자의 접근을 단기간이라도 축소한다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고 상당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 미 대학들은 OPT를 제한할 경우 해외 유학생들의 유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가 쇼핑몰 영업의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7월 4일까지 전면적인 비즈니스의 재개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봉쇄령을 추가로 완화해 카운티 내 리테일 업소 영업 허용을 대형 쇼핑몰 내의 소매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안에 위치한 소매업들은 다른 리테일 업소들과 마찬가지로 배달이나 커브사이드 픽업만 가능해 매장 내에서의 쇼핑은 금지됩니다. 이외에도 윌 로저스 비치, 주마 비치, 그리고 서프라이더 비치의 주차장과 카운티의 모든 해변의 자전거 도로도 추가로 오픈할 수 있습니다. 앞서 LA 카운티 당국은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 코로나19 관련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모든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 자제령이 이어지면서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서는 자살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률보다 오히려 자살률이 높은 지역도 있었습니다. 북가주에 위치한 존 묘어 메디컬 센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테이 앳 홈 행정 명령이 발동된 이후 실제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보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가정의학회 정책연구소 연구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회복 시점이 늦춰질 경우 이미 증가하고 있는 자살률이 더 악화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의 수가 약 15만 4천여 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자살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이미 모든 연령 가운데 사망 원인 10위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패키지 지원법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학교가 폐쇄된 기간 동안 뉴욕 시내 학생이 있는 모든 가정에 $420 상당의 EBT 카드가 지급됩니다. 무료 또는 할인 급식을 제공받는 학생들은 자동으로 본 프로그램에 등록되는데 뉴욕시는 모든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에서 무상급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이 있는 모든 가정이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시정부 관계자는 6월 초부터 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생당 총 $420 상당의 EBT 카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22일 코로나19 지역사회 특별보조금 2차분 $10만 를 7곳의 비영리 단체를 선정해서 전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4월 10일 1차 $6만 를 전달한 후 이번 2차까지 총 $16만 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전달된 기금은 연방정부 현금 지원에서 제외된 개인과 가정, 한인 노숙자 숙소 및 식량 지원 등에 사용되고 수혜기간과 보조금은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의 $5,000, 에스더 하 재단의 $10,000, 패밀리 터치의 $10,000, 민권센터의 $35,000, 뉴욕 미랄 선교단 $10,000, 나눔의 집 $20,000, 퀸즈 YWCA $10,000 등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뉴욕 시민 4명 중 1명은 식료품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2달 넘게 지속되면서 수십만 명의 뉴요커들이 실직하게 되고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00만 명은 생계를 위해 당장 식료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시는 다음 주까지 매일 150만 명분의 식료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3,200만 명분의 식료품을 제공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급감했던 뉴욕시 지하철 이용객 수가 차츰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뉴욕시 지하철의 일일 이용객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3월 말 이후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라 페인버그 시 교통국 임시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90% 이상 줄어들었던 지하철 이용객 수가 차츰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하루 560만 명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가끔 구름이 지나지만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